한 얘기를 정말 대충 다 했는데 뭐 질문이나 소원할 게 있어요? 오늘 한 얘기를 여러분 다 이게 알아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처음 들어봤어. 교수님께서 아까 위안부 그냥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한 가지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위안부로 이제 끌려갔던 여성분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다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연결까지 안 해요. 근데 지금 매춘 사람이 있잖아요. 현재 매출액이 엄청 있잖아요. 잘 모르죠. 어린 학생들이 잘 모르지만 그거가 엄청 많아요. 마사지로 저거 뭐 사람 많아요 지금. 거기 지금 여성들이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 여성들은 자기가 갔어요. 중고가 팔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매춘부랑 예전에 위안부를 지금 비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양을 결국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매출에 들어가게 돼요.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매출하고 있는 여러분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매출을 했냐? 살기 어려서 집이 어렵고 돈을 못 벌고. 근데 이제 그 매출로 그놈이 가만히 있냐면 그냥 막 야, 여기 와서 이런 뭐 조그만 일해도 여기 많이 가면 기수 와서 이제 막 이런 유혹이 있고 해서 이제 좀 들어가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는 걸 동의하죠. 지금도 안 그래요?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전에 이제 일제 치하에서 위안부로 일했던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매춘 여성으로서 직접 가서 지금이라는 사람 자발적인 자의반 탈당. 지금도 자의반 탈당. 제가 알고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거 위험한 연구한 적 없어요. 위험한 책만 위험한 책만 읽고 말씀을 하시는 이영원 책 반대편 책도 있어요. 내가 위험을 직접 연구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위안부였던 이제 할머니들께서 증언하신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가면 뭐 좋은 일자리로 뭐 이렇게 위안부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매출 상업은 당연히 아니었겠고 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교육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그러한 위안부 행사가 지금도 매출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못하는 게 아니라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그런데 한 생각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나도 촛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거든요. 그냥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처음부터 뭐 하루에 손님을 10번씩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 와서 여기 매너 좋은 손님들이 정당히 술 먹고 가면 되니까 술이나 따르고 안주나 집어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영훈의 단일 중축주의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를 봤다면 교수님께서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 과도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단일 중축주의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생겼느냐 하면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중 네 번째가 위안부 문제가 과장되었기 때문이 네 가지 이유가 아니고 아까 내가 표로 보였던 그 이유죠. 이영훈의 단일 중축주의인가요? 이영훈은 네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거짓말이 먹히는 이유를 나는 알겠다는 거예요. 이영훈은 우리 역사가 일제시대에서 네 가지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잖아요. 그 네 가지가 쌀, 토지, 여자, 노동자 이 네 가지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영훈은 그죠? 나는 그게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진짜로 믿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식민지 경험이라는 게 다른 나라 식민지를 비교했더니 너무나 최악의 조건이 결합해서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일본을 미워할 수만 있으면 사실이건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심성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영훈이 말하는 네 가지 거짓말은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이영훈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 교수님도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 동의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는 이유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잘한다가 아니라. 못 알아들어. 아니, 가서 이게 마무리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영훈은 네 가지,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해서 잘못 알는 분이 네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건 알겠죠? 이영훈은 그거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좀 거짓말이고, 이래이래한 게 맞는 거다. 근데 나는 왜 사람들이 그럼 이영훈의 말을 안 믿느냐? 왜 일제가 우리를 수탈했다고 믿느냐? 하는 배경은 식민지 경험이 우리가 워낙 다른 나라 식민지랑 비교했더니 독특하고 최악의 조건이 결합해서 식민 노국을 미워할 수 있는 조건의 식민지배를 받아서 일본을 욕하는 것을 환영하는 멘탈을 갖고 있다. 그럼 교수님은 이영훈이 말하는 거랑 교수님의 의견은 다른 거죠? 아니, 나는 이영훈이 옳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 멘탈을 빨리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스스로 거짓을 확대 재생산해서 자꾸 이런 일을 악화시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다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고 물으면 난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서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미운 놈은 미운 짓 하기가 그냥 계속 미워하려고 미운 놈이 하지도 않은 걸 계속 미운 놈이 한 걸로 생각하는 이게 문제야. 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이 총장 명의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류석춘 교수에게 내렸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 수업 도중의 위안부, 종군 위안부 관련 발언에서 성희롱적 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교수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징계입니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각 류석춘 교수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고 5월 5일 총장 명의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직 1개월 의결에 따른 조치임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첨부된 의결 이유서에는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발언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입니다. 이 발언에 대한 징계위의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수 본인은 연구를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 주장한다. 2. 징계위는 이 발언이 어느 성희롱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사실적 판단만을 내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학술적인 부분은 논의에서 배제하였다. 3. 2020년 2월 작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발언의 대상자인 여학생이 성평등센터로 연락을 하여 성인지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성평등센터 면접조사에 응한 당시 수강생들도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수업 중에서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해졌고 시끌시끌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발언의 대상자 학생은 물론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 사건을 성인지 사건으로 보았음이 인정된다. 4. 부주의한 언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오해라고 하여도 징계 대상자의 언어 행위로 인한 본 사건이 해당 발언을 들은 대상자 및 수강생들에게 있어서는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어느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본다. 5. 해당 여학생과 수강생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중과실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석춘 교수의 반론입니다. 첫째,
징계위의 판단 사안 3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수업 중에서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해졌고 시끌시끌해졌다는 등의 진술은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수업을 마칠 때까지 언어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는 원로 교수에 대한 징계라는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 결정을 한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거운 징계, 정직 1개월을 내렸다. 허위사실을 기초로 했다. 사실관계네요. 사실관계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석준 교수는 둘째,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라는 발언의 상대방인 학생은 일부 시민단체가 위 발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고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위 시민단체는 저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을 취하였던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2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추가 소명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명시적으로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언의 대상자 및 수강생들 사이에서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위원회가 판단, 사와 같이 단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녹음한 강의 내용을 외부 언론에 유출한 성명미상의 학생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 사건입니다. 본질은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같이 포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판단 2는 수면하에 숨어있는 이 사건의 실체는 물론 이 사건 강의가 사회적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식 강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겁한 면피성 판단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학교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힙니다. 요약하면은 성희롱 발언이 아니었다.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 현장 수업 분위기도 그것 가지고 뭐 술렁술렁 됐다든지 반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이 녹취를 녹음한 것,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해 가지고 만든 사건에 학교가 넘어감으로써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고 허위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원로 학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으니까 여기에 불복해 가지고 앞으로 법적 재판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게 종군 위안부, 뭐 성인지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 토론의 자유죠. 대학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토론의 자유입니다. 이게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그럼 서로 주고받는 거죠. 토론할 때는 격한 말도 하고 거기에 강하게 또 반론을 하면은 그게 아주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어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재확인하고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말 한마디를 딱 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성희롱 발언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대학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취지인데, 저는
류석춘 교수의 입장을 전에부터도 지지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더구나 수업 과정에서 있었던 이 대화까지도 누가 녹음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유출해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학의 자유는 왜냐? 대학의 자유는 정설만 가르치면 대학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학설을 가르치고 새로운 주장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게 소중한 거죠. 지금 기존 학설만 가르치는 대학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천동설을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믿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화론도 사라졌을 것, 나오자마자 대학에서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학이 바로 이설이라고 정설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받아주어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검증해 내므로써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문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토론의, 대학 내에서의 토론의 자유를 더구나 비겁하게 그것을 녹음해 가지고 유출한 이 행위의 부도덕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 행위의 부도덕성을 이번 류석춘 교수 1년 1개월 정직을 할 때 감안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법 절차가 어긋나면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바로 이게 적법 절차가 아니잖아요. 적법 절차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공정한 고발이 아니잖아요. 비겁한 고발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무시를 했어요. 처음부터 무시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바깥에서 막 떠드니까 학교가 이런 무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저는 보는데, 지난 1월 21일 연세대 인권위의 류석춘 교수 징계 시도는 넌센스 그 자체다라는 성명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상을 반대하는 모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미디어워치, 국가교과서 연구소, 한국인권유소, 제3의 길, 청년스피릿,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든 낸 연세대 인권위의 류석춘 교수 징계 시도는 넌센스 그 자체다라는 내용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사안에서 류 교수의 해당 발언 중 가장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은 바로 내가 위안부를 직접 연구한 적은 없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부분이다. 주 전공 분야 외의 문제, 즉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도록 훈련받은 대부분 학자들의 흔한 레토릭이다. 이후 류 교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라는 발언을 하면서 혹시라도 웃었거나 아니면 화제를 성적인 문제로 돌린 것도 아니다. 상황이 무한해져서 침묵이 흘렀던 것도 아니다. 류 교수는 계속해서 질문한 학생들과 진지하게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매춘을 사회학적으로 논의해 나갔다. 녹취록에 따르면 강의 후반부 토론 시간에 질문한 학생들은 총 5명이다. 문제의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는 그중 14번의 질문을 이어간 첫 번째 질문자인 여학생 A의 10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등장한다. 만약 이 발언이 성적 모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이었다면 그 즉시 여학생 A 혹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무언가 그에 대한 불편함이 표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황은 녹취록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연세대 바깥의 일부 세력과 일부 언론은 뻔히 녹취록을 들어보고도 류 교수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허위 음해를 퍼붓고 있고, 연세대 인권위는 외부 권력에 대해서 자교 교원의 인권을 지켜주기는커녕 그런 허위 음해에 부하 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쭉 비판을 했는데, 핵심은 류 교수가 한 발언은 앞뒤 맞춰보면은 학생도 매춘에 대해서 조사를 연구를 한번 해볼래요? 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매춘 해볼래요? 라고 곡해를 했다 하는 것이 류 교수의 주장인데, 사실은 그 한마디 말은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나온 전후 배경을 보면은 종군 위안부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그 내용이 다르다 하는 이설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설. 한국 사회에서 굳어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죠.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대학이 지켜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종군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것만 진실이고 그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영훈 교수나 유석춘 교수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벌 주는 대상으로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학문의 발전이 있습니까? 아니, 사실이 덮여집니까? 진실로 바뀝니까? 사실과 진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단편적인 거지만 진실은 여러 주장을 종합해가지고 사실의 전체적인 모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은 팩트고 진실은 트루스라고 합니다. 사실의 입체적 조명과 구성에 의한 온전한 사실, 온전한 진실 이거죠. 사실이 진실로 올라가려면 이런 토론이 있어야 되고 이견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딱 선동가들이 개입을 하고 거기에 연세대학교가 넘어가가지고 그런 이설 제기를 막았다는 거. 이설 제기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벌을 주었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러면은 대학,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우리 문명이 딛고 있는,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딛고 있는 언론 자유는 날아가는 거죠.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